전 세계가 연결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며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영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현장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영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 영어 교육 환경 역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영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 양질의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안영수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모르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만큼 영어 교육 콘텐츠와 교재도 다양합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영어 교육 인재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 안영수 총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 구체적으로 어떤 학문과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대학원 대학교라는 것은 특정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부 과정이 없이 석박사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학원입니다. 학부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원 대학교는 서울 및 수도권에는 약 42개의 학교가 있는데 특정한 분야의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정원이 100명 미만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석박사 과정만 운영한다고 하셨으니까 일반 학사 과정이 없으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네. 일반 연령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그럼? 대학 졸업을 하면 되죠. 가르치는 과목은 테솔, 영어 교재 컨텐츠 개발, 예. 그다음에 한영 통번역, 그다음에 한배 통번역 이런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길 졸업을 하면 네. 보통 공교육 영어 교사, 학원 강사, 그다음에 영어 교재 개발자, 그다음에 영어 교육으로 사업하는 분, 예. 그다음에 통번역사 등으로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모든 대학들이 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저희들도 다른 대학보다는 오히려 그 비대면 수업이 빨리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원격 수업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 2002년 개교 초부터 원격 강의를 했기 때문에 화상 강의에서 다른 대학보다 훨씬 먼저 이 대면 비대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고 예. 학생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그 지역 개념의 공간 개념의 캠퍼스 개념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온라인 그렇습니다. 수업으로 네. 일상화가 네. 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석학들의 강의도 굳이 그 나라 가서 유학 가가지고 들을 필요가 없고 네. 국내에서 들을 수 그 있습니다. 미네르마 캠퍼스 같이 그럼요. 그렇게 예. 맞아요. 미네르바 대학. 지역에 구별하지 않고 원하는 수업을 원하는 교수님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건 다행한 일이죠. 예. 영어 교육에 평생을 몸담으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경희대 영문학 교수님을 거쳐서 지금은 총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영어에 평생 몸담게 된 계기랄까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요즘 좀 말로 있으실까요? 영어는 내 운명이지라고 할 수 영어가 내 있는데 운명이다. 예, 제가 지금 80살이 넘었는데 예. 정정하신데요. 중학교를 들어간 게 5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직후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땐 시설도 없고 예. 영어 교과서도 구하기 힘든 시절이었어.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강의실에서 교실에 들어오셔서 교재를 나눠주시지 않고 칠판을 오선지처럼 그려가지고 알파벳을 대문자, 소문자를 쓰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처음 접해보는 상형 문자 아닙니까? 상형 거기에 문자라고 제가 있군요. 사로잡혔어요. 예. 게다가 또 저는 교재 살 돈도 없어가지고 학생 친구한테서 교재를 빌려가지고 필사를 했죠. 필사를 해서 그거를 무조건 읽고 쓰고 해서 교재를 거의 다 외워버렸어요. 그렇게 취미를 붙이게 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예. 여기는 무슨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니까 예. 그런 데서 호기심이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언어를 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이제 비판론자들이 제기하는 거는 말만 잘하는 앵무새를 육성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앵무새처럼 잘하는 그런 거는 사실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어릴 때부터
그 조기 유학을 보내는 맞아요, 거는 저는 많죠. 아주 반대하는 편이에요.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조기 유학붐이 일어났는데 그때 예. 제가 어린애를 혼자 집에서 떨어져서 부모 없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잘못이다. 앵무새처럼 하는 것은 사실은 영어를 공부하는 건 리터러시, 문해력도 있어야 되고 예. 작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를 다 고루 갖춰야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지 말만 앵무새처럼 예.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영문학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취업하기 좋은 전공, 뭐 경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영어는 이제 그쪽으로 기본이니까. 그렇죠. 예. 그쪽으로 이제 가느라고 좀 영문학에 대한 이해가 옛날보다는 조금 수그러들었다는 걸 현장에서 조금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이 아니고 선생님? 많이 수그러들었지. 많이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교단에도 있고 또 행정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비판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무리 뭐 변화를 많이 추구한다고 해도 교육제도가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예.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너무 교육제도가 획일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입학시험 대입도 보더라도 우선 그때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적성이 뭔지 특기가 뭔지 생각하지 않고 우선 취업하기 쉬운 전공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지난 8년 동안에 인문계열 학과가 148개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재직했을 때는 영문과 졸업생이 취업률 1순위였죠. 인문계열 중에서. 근데 지금은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대학에서도 영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예. 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국제영어대학원에서도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가 외면받거나 등한시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아까 그럼요. 말씀드렸지만 네. 기본이고 필수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시대적인 이런 변화에 맞게 영어 교육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생들이 왜 지원 안 하느냐? 당연하죠. 그렇게만 탓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예. 요즘에 그 신문에도 났죠. 그 문과도 코딩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아, 이 전산 코딩. 네, 공부. 그러니까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영어 교육 과목에 그 디지털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과목 하든지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하고 연결된 거, 그다음에 또 AI하고 연결된 과목들을 예. 시대에 맞게 디지털 테크놀로지 과목을 신설해서 영어 교육 전공 학생들한테 예.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가 이 교육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강의가 추세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건 그 AI나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것이 결부돼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 교육 방법도 교수 방법도 바뀌어져야 돼요. 예. 그런 면에서 이 비대면 교육에 있어서 AI 강의 학습기기라든지 학습 플랫폼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같은 거가 예. 연결되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교육이 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총장님이 계시는 학교에서 영어만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베트남 관련 학과를 신설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베트남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GNP 대부분은 무역으로 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그만큼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영역을 확장해 가는데 특히 베트남에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이제 노동력이 값싸고 질이 예. 좋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베트남의 그 통역하고 또 전문 용어로 하는 번역하고 예. 이런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게다가 한류 바람으로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여기 와서 네. 그 한배 통번역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요즘에 저희 학교에 우리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현지 학생들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등록을 해서? 예, 그리고 베트남 학과 그 학부는 예. 없고 석사 과정은 유일하게 저희 학교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쪽에 또 혹시 관심 있는 국내외 학생들 또는 뭐 직장인들 중에도 이제 그럼요. 수업을 얼마든지 들을 뭐 수 52살짜리 변호사도 와서 공부할 정도예요. 베트남에 사업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베트남 공영방송에 저희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방영되고 해서 그만큼 그렇군요. 인기가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 젊은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 교육, 영어 수업 방식이 전부 수능, 대학 가기 위한 영어에 맞춰져 있잖아요. 예. 정말 이 초중고 때부터 영어 교육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이게 별로 이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그래서 저도 지금 수녀들이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예. 이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그 어린아이들의 호기심 죽이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단어만 냅다 외우라래요. 네, 그러니까 호기심 오히려 가장 내가 영어를 평생 어부를 삼게 된 건 호기심 때문이었거든요. 예. 그 호기심 때문에 내가 평생 영어에 몸담고 살게 됐는데 요즘의 교육의 트렌드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선행학습이라는 미명하에 죽이는 거야. 그리고 점수로 다 환산해가지고 점수 벌레가 돼버리는 이런 교육 현장은 참 좋은 자녀들을 두고 나서 그 자녀들의 일생을 정말 망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죠. 예. 더구나 저희들 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저희들 때는 뭐 부모들이 간섭도 안 하고 알아서 했는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전부 헬리콥터 마음처럼 말이야. 주변을 감싸고 그냥 엄마들이 부모들이 알아서 여기 가라 그래가니까 예.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의 상상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호기심이나 이런 거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교육이 아닌가 예.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 특히 미국에 가서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교실에서 안 있거든요. 바깥에서 운동하고 자기 취미 활동하고 그리고 대학 가서 진짜 공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시달려가지고 대학 오면 공부 안 해요. 그냥 엎드려 놀아야죠. 자요. 예. 예, 1학년 때는 낙제도 좋은 걸로 알아요. 안타깝죠.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망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구나. 그 어린이 때부터 그 창의력이라든지 상상력의 싹을 잘라버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게 뭐 하고 싶으냐 그러면 아무도 나 몰라 아직 몰라 그러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점수대로 이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라도. 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영어 교육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좀 된다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위안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총장님? 저는 우선 학생 자녀분들이 호기심을 살려줄 수 있는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어린애들이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잖아요. 울다가도 핸드폰 주면은 뚜껑 치잖아요. 맞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 영어로 된 만화 틀어주고 영어로 된 거 계속 노출을 시켜라. 저기 듣게 하고 익숙하게 해주는 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로 된 동화책을 듣게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영어와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영어 공부를 하게 하는 거지. 학원 전부 뭐 대치동가 뭐 학원에 그냥 뭐 차가 주르디하게 서 있고 맞아요. 네. 상계동, 중계동 가도 그렇게 서 있고 네. 본인이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예. 찾도록 하는 맞아요. 노력을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